작년에 경매시장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맨날 뭐라 그랬어요. 경매시장 불장이다. 활활 타오른다. 그러면서 대출을 막아서 매매시장은 조금 죽었지만 경매시장 봐봐라. 아직 부동산 불패 심리는 죽지 않았다. 부동산 계속 사람들이 오를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경매시장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매시장도 빙하기다. 그러면서 맨날 언론에서 낙찰가율을 강조하는데 낙찰가율보다 더 중요한 게 낙찰률이라고 그랬어요. 맨날 낙찰가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낙찰률 떨어지는 걸 보고서 경매시장도 한파 올 것이다. 저희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어때요? 낙찰률 계속 떨어지고 있죠. 낙찰가율이랑 낙찰률이 차이점은 뭐냐? 낙찰가율이 높으면 비싸게 산다는 이야기죠. 낙찰가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경매시장이 화랑인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열채가 나왔는데 강남 겁나 좋은 아파트 3채 나왔고 강남 외에 서울 아파트가 한 5채 나왔고 수도권 2채 나왔다. 그랬을 때 강남 아파트만 3채를 봤는데 요거는 경쟁률이 엄청 세서 낙찰가율이 110%가 나왔어요. 강남만 봐도. 왜냐면 지금도 뭐 강남은 뜬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럼 낙찰가율은 110% 나오지만 낙찰률은 30%예요. 근데 경매시장이 더 좋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강남은 낙찰가율이 한 120% 나왔어. 그리고 서울은 낙찰률이 한 100% 나왔어요. 수도권은 두 개가 80%의 낙찰이 됐다. 그러니까 수도권까지 지금 다 사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낙찰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낙찰률은 100%죠. 평균 낙찰가율 계산해보면 어때요? 낙찰가율은 102%. 낙찰률 30%일 때가 낙찰가율은 더 높아 보이죠. 낙찰가율을 볼 때가 아니라 낙찰률을 봐야 된다. 낙찰률을 왜 봐야 되냐? 진짜 좋은 자리는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던 시기에는 경매 감정평가할 때랑 실제 시세가 나올 때랑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시세보다 저렴하고 호가 많이 올라가고 그 지표만 많이 쭉쭉 올라갔을 때 거래는 적고 그런 상황에서는 낙찰가율 높게 당첨돼도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더라. 거기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출처 계획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자금 출처를 피하기 위해서 경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나온 아파트들 대부분을 받아서 한 10개 나오면 7개를 쓸어 간다. 이거는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화랑이란 소리죠. 경매 시장인데. 그런데 나온 것 중에서 반도 안 쓸어 간다. 라는 것 자체는 무슨 소리예요? 낙찰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고 사람들이 안 찾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낙찰률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낙찰률 떨어지는 건 이야기하지 않고 낙찰 가율만 계속 이야기를 했다. 근데 낙찰률이 박살이 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는 거죠. 응찰자수 5.1명으로 연중 최저다. 서울 아파트 46.9%, 경기 61.9%, 5대 광역시 다 하락. 그리고 심지어는 낙찰 가율마저도 떨어지고 있다. 20% 웃돈 주고 사가더니 다시 앞에 볼게요. 낙찰 가율이 120%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제일 높은 게 107.6%였죠. 일부 사례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0% 웃돈, 그리고 낙찰가율이 120%라고 하더라도 20% 웃돈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경매 나오는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3개월, 뭐 길게는 한 1년까지 걸리죠. 그러면은 그때 한 7억 나왔어요. 그래서 7억으로 감정평가를 했는데 올해 막 유동성 풀리고 막 맨날 전세가 오른다 막 난리 쳐가지고 집값 쭉쭉 올려놨죠. 근데 거래는 더럽게 안 됐죠, 작년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막 10억씩 나왔다. 근데 7억에서 낙찰가율 120%로 받으면 얼마냐? 8.4억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 20% 웃돈 주고 산 거예요? 아니면 1.6억 저렴하게 산 거예요? 어디서 장난질이에요? 그리고 감정가는 지금 8억 6,600만 원으로 매매보다 8천만 원 정도 낮은데 금매 수준이죠. 그런데 응찰자 없어서 유찰. 호가는 10억을 웃돈다. 자, 이거 항상 이야기하는데 호가 10억 웃돌아봤자 호가는 개뿔이에요. 가장 비싼 호가 해봤자 그게 맞는 가격이냐. 시장 거래가 대비 1억 원 이상 아니죠. 8천만 원 낮은 거예요, 그냥. 역삼동 레미안 그레이트 매매가 대비 1억 이상 낮은데 안 산다. 대출 규제로 돈줄이 바뀌면서 뭐 수요가 제약이 커졌다고 하는데 올해는 대출이 풀리나요? 풀리는 건 둘째치고 지금 대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그랬죠. 대출이 왜 감소해요? 빚도 자산이고 빚을 잘 굴려야 부자 된다는데 누가 갖고 있겠어요? 부자들이 갖고 있지. 거기다가 DSR 강화로 경매 낙찰가율 하락 전망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근데 문제는 원래 7월인데 언제 들어가기로 됐어요? 올해 1월 그 다음에 올해 7월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얘 때문에 지금 경매 시장이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앞에도 보면 7월에 DSR 들어간 이후 쭉 떨어졌듯이. 그러면 올해는 낙찰가율이 8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뭐 옛날만큼 떨어지지 않을 거고 일단은 받아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80%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문제는 올해 7월에 더 강화된다. 물론 1월에 시행되는 게 2억 원 이상이고 7월에 시행되는 게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웬만한 아파트들 경매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지방 쪽에 영향이 많이 가겠죠. 대신에 그리고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2억대 뭐 이렇게 거래되는 시장
7월부터는 경매 시장 영향이 더 크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경매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허그에서 악성주택 적극 매각한다고 하죠. 어떤 식으로 적극 매각을 하냐 보면은 주택의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즉 뭐예요? 5억짜리 집이 있어요. 전세가율이 70%라서 전세는 3억 5천에 들어가 있다. 근데 한 번 유찰되면 80% 되는 거죠. 두 번 유찰되면 64% 되죠. 그런데 두 번 유찰되게 되면은 5억에 64% 얼마예요? 3억 2천이죠. 3억 2천에 낙찰이 되면은 허그에서는 일단은 변제를 해주고 3억 2천에 팔면 손해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낙찰 안 시키니까 손해를 보는 거고, 경매 시장에서 낙찰이 잘 안 되고 막 그런 건데, 보면 뭐라 그래요? 이번에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 제도 해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잔액을 청구하지 않고, 즉 남은 3천만 원은 어떡할 거야?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약속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 없는 유찰이 막히고 있다. 몇 번 유찰이 되더라도 경매 물건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상 경매 낙찰도 안 받고 있고 물건은 늘어난다.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 과잉되는 거지. 거기다가 벼랑 끝 자영업자 대출 규모만 887조 5천억. 자, 그런데 자영업자 가계대출 중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이 69.3%다.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자영업자 쪽이 더 높다는 거, 어느 짓거리를 많이 했다는 소리예요. 자영업 대출이 더 잘 나오죠? 그러니까 자영업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산 거. 또 뭐 있을까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해서 대출 더 받아서 부동산 사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 터지면. 지금도 보면 어때요? 만기 연장 및 상한 유예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은 원리금 수준은 더욱 늘어나고 있고, 지금 지원 조치가 일어난 DSR이 39.1%인데 41.3%로 높아지게 된다. 이거 DSR 40%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39.1%도 이미 하우스푸어 수준이다. 집을 샀다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뭐 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 담보. 아니, 자영업자 중에서 내 건물을 사가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왜 주택 외 부동산 담보 이야기하면서 주택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왜 안 해요? 주택도 위험한데. 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 담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중에서 상가 사가지고 내가 건물주 임대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돼요? 대부분 다 자영업 대출 받는답시고 사업자 대출 받아서 부동산값 계속 올라가니까, 예전에 과거에 일본 버블처럼 일본에 기업 대출해줬을 때 뭔 짓거리 했어요? 대출 받아서 부동산 샀죠. 땅 사고 집 사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짓거리 벌어졌었죠. 재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 떨어지니까 자영업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들 많죠.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전혀 안 되니까 그냥 대출 없는 내 집이었는데 부동산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메꾼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 어느 쪽이든 다 위험해진다는 거죠 지금. 왜냐면 69.3% 거의 70%예요 부동산 대출이. 아니, 자영업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을 일이 얼마나 돼요? 저게 무슨 상가 대출이에요. 저거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지. 주택 쪽에서 받아가지고 끌어다 쓴 거지. 그리고 그 DSR이 40%가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올해 3월에 유예 조치 종료되면은 DSR 40% 넘어간다. 그런데 지금 거리두기 강화해서 자영업자 중매해서 뭐 종료가 안 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이라면 올해 3월에 종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왜냐면 금융권에서 못 버티니까. 근데 금융권 입장을 더 생각을 한다. 유동성 축소 보고 글로벌 시장 더 봐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종료되는 거.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은. 언제까지 연장해 줄 수는 없어요. 자영업자분들 뭐 더 힘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국가적으로 계속 내버려 두면은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가계대출은 암이라고 그랬어요. 암 치료를 받는데 위험한 곳에 전이된 부분에 암세포는 냅두고 나머지만 수술해 버린다. 그럼 거기서 다시 번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야지 국가 경제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살아나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연장되더라도 올해 내에는 무조건 종료되고, 그러면서 파산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파산 이후 경매죠. 근데 법인 파산도 엄청 늘어났어요. 개인 파산도 엄청 늘어났고. 파산이 늘어나게 되면 경매예요. 앞으로 경매 시장에 매물이 더 많이 나올 거다. 처음에는 뭐 하겠어요? 금매. 그 다음에 경매로 가는 거죠. 금매를 내놨는데 안 팔리면. 근데 지금 시장 어때요? 거래량 박살인데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라서 금매로 내놓고서도 버틸 여력이 떨어지는데 막상 팔리지도 않아. 그러면 급급매, 급급금매 이렇게 내놓지 않는 이상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다가 가계대출 변동금리가 80% 넘어갔다. 고정대출로 받은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10명 중 8명이 변동금리로 받았다는 거는, 나는 고정금리로 받아도 괜찮아. 그 사람 괜찮다고 칩시다. 나머지 8명이 힘든 건데 지금. 그리고 고정금리도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 변동될 수밖에 없죠. 은행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정금리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보험 선정하는 거 보면은 뭐 엄청 보장 잘해줘요. 이렇게 보장 잘해드립니다. 이러고서 제일 마지막에 불리한 사항은 되게 그냥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똑같아요. 고정금리도 불리한 거는 딱 보여주기만 하지 되게 흘려서 설명했을 거고, 고정금리로 받는 사람들도 고정금리는 금리 안 오른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런 굳은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변동 가능하죠. 그리고 6%대 코앞이다. 근데 대중부유층 같은 경우에 6% 넘어가면 80% 이상이 안 산다고 그랬죠. 누가 사요? 부자들이 안 산다는 것 자체가 현금 부자들이 안 산다는 건데, 그럼 대출은 안 나와서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들도 줄고 현금 부자들도 줄고, 그럼 누가 사요? 살 사람이 없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간대요. 누가 사는데? 니들이 사서 올리세요. 계속 니들끼리 자전거래해서 계속 올리세요. 그리고 세금 많이 내시고 국가에 기여 좀 많이 하시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 안 팔려서 정상화 된 다음에 파시든가, 양도세도 내지 말고, 그러면 양도세 부담되니까 양도세 안 낼 때까지 떨어졌다 파시든가. 결론, 경매 시장도 붕괴되고 있죠. 얼마나 붕괴되고 있어요? 지금 낙찰가율이 50%도 안 나온다.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자영업 쪽에서 부동산 대출 비율 70% 근접했죠. 자, 이 정도의 부동산 대출을 받았다는 건 자영업에서 진짜로 내가 자영업을 하면서 상가를 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영업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지금 자영업도 무너지고 있고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DSR 40% 넘어간대요. 3월에 그 상한 유예 종료되면 파산도 늘어나고 있고. 답 나왔죠? 이제 경매 시장도 장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보시고서 낙찰가율 80%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금리 인상 수순에 따라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항상 확인하시고, 80% 이야기했으니까 80%딱 되면 사야지 꼭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떨어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낮아도 매매가보다 높을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까지 잘 감안하셔가지고, 만약 경매로 내 집 마련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경매로 노후 대비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사항은 잘 확인해 두시고 저렴하게 잘 하셔라. 괜히 빨리 들어가서 눈탱이 맞지 말아라.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